미국은 반도체 기술 전쟁이 미중 패권 전쟁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 제2의 사드 사태라는 말이 나올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뷰 손일선입니다. 국내 투자자분들 반도체 주식에 대한 관심 정말 남다르신데요. 동학개미들 상반기 투자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15조 원어치나 순매수했습니다. 압도적 1위인데요. 2위인 네이버보다 7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또 개미들은 SK하이닉스도 1조 2천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심하게 살펴봐야 할 중국 뉴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칩4 동맹 이야기인데요. 뉴스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칩4 동맹이 뭐냐면 반도체로 구성된 집적 회로가 반도체 칩인데 이름 그대로 4명이서 반도체를 가지고 뭉쳐보자 이런 겁니다. 이 동맹을 주도하는 곳은 반도체 기술에서 절대 강자인 미국이고 미국이 같이 하자고 손을 내민 국가는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입니다. 미국은 칩4 동맹을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런 걸 갑자기 만들겠다고 하느냐? 참여국 명단에 힌트가 있는데요. 반도체 동맹인데 반도체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면서 대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칩4 동맹을 추진하는 겁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 전쟁이 미중 패권 전쟁의 승패를 가를 승부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웨이 등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중국도 미국과 비슷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밀리면 끝장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굴기론을 앞세워서 돈이며 인재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반도체 분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평소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약하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두 나라만 치고받고 싸우면 괜찮은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딱 보니 혼자 싸워서는 승산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친구를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눈을 크게 뜨고 똘똘한 친구들을 찾아보니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이 눈에 띕니다. 모두 반도체 생산 강국들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은 자신이 있지만 생산 기반은 취약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상의 조합을 구상해낸 겁니다. 미국은 늦어도 9월에는 칩4 동맹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일본이나 대만은 이 동맹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8월 말까지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확정해 알려달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을 했을 때 첫 방문지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은 거 기억하시죠? 이것도 다 아마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웬만하면 미국 편으로 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칩4 동맹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과 세금 공제 등의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정책적 자금 지원 규모가 520억 달러, 하나로 약 6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아주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해람된 초안을 보면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중국 사업을 포기할 각오를 해라. 이런 취지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칩4 동맹에 이어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긴 이야기보다 숫자를 몇 개 보는 게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최대 시장입니다. 지난해 수출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1280억 달러 가운데 대중국 수출은 502억 달러로 39%에 달하고 홍콩까지 포함을 하면 60%나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로만을 보면은 대중국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좀 세부적으로 세계 1위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세계 1위 스마트폰인 갤럭시가 중국에서는 폭망했다. 실제로 삼성 스마트폰은 한때 중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0%대로 완전히 추락을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통계 자료를 보면 기업명에 삼성 이름은 아예 없고 기타에 포함이 돼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TV 이런 거는 스마트폰보다는 사정이 좀 난데 이것도 매년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삼성전자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년 자료를 보면 중국이 30%로 가장 매출 비용이 큰 지역입니다.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3년간 추이를 봐볼까요? 19년에 25%에서 꾸준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TV까지 다 망했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삼성 반도체를 중국이 엄청나게 사주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제품군별로 지역별 매출 비중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에 고전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중국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건 반도체가 중국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중국 시장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또 삼성과 SK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중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우시 공장에서 D램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인텔의 다렌 랜드 공장도 최근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과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바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은 우리나라 재계 리더들 중에서도 유독 중국에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키우겠다면서 공을 엄청 들이고 있는 보아오 포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보아오 포럼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을 했고요. 또 포럼에 엄청난 금액의 후원을 하면서 중국 정부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재벌들이 대부분 자녀들을 유년 시절에 미국 학교에 보내는 것과 달리 이들은 자녀들을 잠시 중국 내 국제학교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아마 그 계기는 우리나라의 칩4 동맹 참여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칩4 동맹 가입과 함께 중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노골적인 압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간지인 인민일보 계열 매체죠. 글로벌 타임스는 최근 사설을 통해서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중국이 판단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중국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중국 외교부가 바로 바통을 이어받았는데요.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을 보고 칩4 동맹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원래 두루뭉실 둘려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안에 항상 뼈가 있는 거 아시죠? 중국이 나름 점잖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너네 조심해라 이런 강한 경고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한국이 사실 칩4 동맹 참여를 확정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최종으로 참여를 결정하면 이 중국의 압박 강도가 제2의 사드 사태라는 말이 나올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제2의 롯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정부가 과연 치포 동맹에 참여할까? 이게 관심인데, 저는 지금 한국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행보를 보면 이 치포 동맹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여를 하면 이제 삼성과 SK는 완전 비상이 걸릴 텐데, 문제는 이게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삼성이나 SK 관계자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봐도 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렇게 말을 아끼는 분위기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번 사태를 좀 지켜보자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다는 답답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뭐 평소 거칠게 말씀하신 한 재계 인사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이걸 보시더니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다 쫓겨나면 반도체 인력을 키워도 할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다만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여를 하더라도 과거 사드 사태처럼 중국이 한국에게 무식한 보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 구조와 연관이 있는데요.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며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긴 했는데 다른 분야와 달리 반도체는 아직 큰 성과가 없습니다. 삼성, SK가 꽉 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창신 메모리, 창장 메모리 딱 2개뿐이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도 1%대 수준으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대신 중국이 엄청난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삼성이나 SK 같은 중국 내 외자 기업에게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면 스스로 입는 내상도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아마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나 텐센트, 바이두 같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반도체를 못 구해서 휘청휘청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강력한 보복책을 꺼내들기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동학개미 여러분들은 미중 갈등을 둘러싼 반도체 전쟁 소식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치포 가입 여부를 8월 말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했으니 그 즈음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베이징 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